1975년 5월 15일 금요일 오후 7시 박진우의 주먹이 미선의 얼굴을 때렸어요. 세 번째 시간이었죠. 부엌 바닥에 쓰러진 24살 미선은 더 이상 비명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넌 여자도 아니야.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결혼한 지 3년 된 남편이 미선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요. 계단 쪽으로 질질 끌었죠. 미선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한쪽 눈은 이미 너무 부어서 감겨버렸어요. 이웃집 정희는 알아? 진짜 여자가 뭔지. 너 같은 불임녀랑은 달라. 2층 계단 위에 선 남편. 7살 연상인 30살 박진우가 미선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던졌어요. 미선의 몸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뚝, 뚝, 뚝. 1층 바닥에 떨어진 미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열쇠를 집어들었죠.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죽지는 않았겠지. 운이 좋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어요. 정선 초등학교 교사였던 미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갈비뼈 6개가 부러진 채로 신장이 파열된 채로 숨만 겨우 쉬고 있었어요. 이틀 후 정선성심병원 3층 병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미선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한쪽 눈만 겨우 떠졌죠. 다른 쪽은 여전히 부어 있었거든요. 여기가 병원이에요. 언니분이 발견하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이틀 동안 의식이 없으셨거든요. 언니, 3살 위인 미경이가 발견했구나. 제 남편은요? 간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가족분들이 오시면 말씀하시래요. 지금은 푹 쉬세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선이 느꼈어요. 간호사의 눈빛이 동정과 함께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미경이 들어왔어요. 재봉사로 일하는 언니의 눈이 빨갰죠. 울었던 거예요. 미선아. 언니 무슨 일이야? 진우 씨는? 언니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아 들어. 진우 씨가 도망갔어. 도망? 너 쓰러진 다음 날 짐 싸서 사라졌어. 회사도 안 나가고. 경찰이 지금 찾고 있어. 미선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도망쳤다. 나를 죽다 살려놓고 도망쳤다. 그런데 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뭔데 언니? 정희도 같이 사라졌어. 옆집 정희. 세상이 멈췄어요. 정희. 매일 아침 웃으며 인사하던 옆집 이웃. 5살 위인 그 언니가 올 때마다 쿠키 가져다 주던 사람.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혼자 사는 그 여자. 남편이 때릴 때 도망쳐라고 속삭이던 사람. 둘이 같이?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미선은 이해했어요. 3시간 동안의 구타. 정희는 진짜 여자야라는 말. 계단에서 던져진 이유. 남편은 이웃과 불륜을 저질렀고 나를 죽이려 했고 함께 도망쳤다. 일주일 후 병원 로비. 경찰이 찾아왔어요. 2명이었죠.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김미선 씨? 네. 박진우 씨와 정혜 씨를 찾았습니다. 미선의 심장이 뛰었어요. 찾았다. 어디서? 돌아오는 건가? 나를 죽이러? 어디서요? 경찰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정선 외곽 38번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요? 형사가 수첩을 넘겼어요. 6월 3일 새벽 2시경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어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미선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른 발견이 있어서요. 정선 외곽, 황량한 땅, 경찰 테이프가 쳐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땅을 파고 있었죠. 목발을 짚은 미선이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형사가 돌아봤어요. 박진우 씨와 정혜 씨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 형사가 파묻힌 땅을 가리켰습니다. 정혜 씨 시신이 여기서 발견됐어요. 폭행당한 흔적이 있고요. 미선의 다리가 풀렸어요. 정희가 죽었다. 박진우에게 맞아 죽었다. 나처럼. 하지만 나는 살았고 정희는 죽었다. 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박진우 씨 차량 트렁크에서 시멘트, 석회, 삽이 발견됐어요. 그리고 옷에 묻은 혈흔도요. 시신을 묻으려고 했던 거군요. 네. 하지만 완전히 묻지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형사가 사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박살난 차량, 구겨진 가드레일, 혈중 알코올 농도 0.25%였습니다. 만취 상태였어요.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습니다. 미선은 알았어요. 서울에서 온 가구점 영업사원이었던 그 남자가 결혼 3년 만에 실직하고 술에 빠진 그 남자가 도망치다가 소수로 파멸했다는 것을. 1971년 가을 정선초등학교, 당시 20살이었던 미선은 1학년 담임이었어요. 춘천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지 1년째였죠. 탄광 노동자 아버지와 빨래일 하시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나온 딸이었거든요. 선생님이세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양복을 입었죠. 서울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단정했어요. 네, 김미선입니다. 박진우라고 합니다. 조카를 등록시키러 왔어요. 27살이라던 그 남자와의 악수, 따뜻한 손, 부드러운 미소,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972년 1월, 결혼식, 정선제일교회에서 열린 결혼식이었어요. 어머니와 이모들이 손으로 꿰맨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었죠. 건강하게 잘 살아라. 탄광에서 평생 일하신 아버지가 미선의 손을 박진우에게 건넸습니다. 눈물을 참으셨어요.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걱정 마세요, 아버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미선은 믿었어요. 이 남자와 평생 행복할 거라고. 어머니가 신혼 첫날 밤 전에 속삭였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딸아, 내 몸은 내 것이야. 결혼해도 싫으면 아니오라고 할 권리가 있어. 하지만 그 조언이 소용없을 줄은 몰랐죠. 1972년 4월, 첫 임신. 여보, 나 임신했어요. 서울 가구점에서 일하던 박진우가 미선을 안아 올렸어요.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다.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3개월 후, 유산. 병원에서 돌아온 밤, 남편이 변했어요. 당신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 학교 일하면서 돌아다니고 아이를 죽인 거야. 여보. 입 닥쳐. 첫 번째 뺨이었습니다. 1973년 8월, 두 번째 임신, 5개월 만에 또 유산. 병원에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였어요. 당신 몸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여자는 이렇게 아이를 잃지 않아.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일은 일어난다고. 닥쳐. 당신 잘못이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이 참았던 말을 뱉었어요. 당신 나쁜 태도, 비난이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뺨. 벽에 던져졌습니다. 피가 입에서 흘렀어요. 다시는 나한테 대들지 마. 난 내 남편이야.
그날 밤 자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도망가야 하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결혼을 지키지 못한 딸이라는 낙인이 무서웠어요. 1974년 남편의 실직, 가구점에서 금전 등록기 문제로 싸우고 나온 남편. 몇 달간 실업 상태였죠. 초등학교 교사 월급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술이 늘었어요. 매일 아침부터 마셨습니다. 이 치마 너무 짧아. 귀여운 여성이 이래? 학교에 왜 화장해? 누구 보여주려고? 방과 후에 기다리는 그 남자는 누구야? 70살 관리 아저씨예요. 닥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사시던 부모님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딸아, 뭔가 잘못됐으면 집으로 돌아와도 돼. 어머니가 부엌에서 오는 미선을 보며 말씀하셨죠. 괜찮아요, 엄마. 그냥 어려운 시기예요.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1975년 초, 이웃 정희. 최근 이혼했다던 정희가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5살 위였죠. 슈퍼마켓 계산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천사 같았어요. 선생님, 쿠키 구웠는데 드세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마당에서 울고 있을 때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이 때리죠?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도망쳐야 해요. 갈 곳이 없어요, 정희 씨. 세상은 넓어요. 선생님은 젊고 똑똑하고 아름다워요. 더 나은 삶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어요. 미선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동안 정희와 남편이 다른 방식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1975년 5월 15일 비 오는 금요일이었어요. 교실 천장이 새서 조퇴했습니다. 집 문을 열었죠. 웃음소리, 여자 웃음소리, 침실에서 들렸어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남편과 정희, 미선이 매일 밤 자는 침대에서 1975년 6월 강원일보 일면에 실렸어요. 정선서 살인 후 도주하던 남편, 음주사고로 사망. 미선의 결혼 사진이 실렸습니다. 옆에는 땅에서 시신을 옮기는 사진이 있었어요. 살인범의 아내. 사람들이 속삭였습니다. 저 여자 남편이 사람 죽인 거 몰랐대. 같이 살면서 어떻게 몰라? 무서워서 우리의 저 선생님 반에서 빼야겠어. 일주일 후 교장실. 미선 선생. 알다시피 나는 선생을 좋아하네만. 교장이 말을 흐렸어요. 학부모들 압력이 심해. 학교로서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전 춘천사범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했던 그 교직. 평생 꿈꿔온 일.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1975년 10월 10일 정선터미널. 탄광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버스표 2장을 들고 계셨어요. 미선아, 서울 가자. 서울요? 거기선 아무도 우리를 몰라. 새로 시작할 수 있어. 24살 미선이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습니다. 전 재산이 들어 있었어요. 버스에 올랐죠. 창밖을 봤습니다. 정선이 멀어졌어요. 탄광촌이 멀어졌죠. 박진우와의 기억이 멀어졌습니다. 12시간 후 서울 남대문 시장 단칸방. 아버지는 서울 항구에서 건설 인부로 일하셨어요. 미선은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박진우가 계단 위에 서 있었죠. 던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1976년 1월 남대문 시장. 김밥집이었어요. 박술래네 김밥. 아가씨, 일 찾아요? 50대 여자가 물었습니다. 박술래. 강한 눈빛이었어요. 네, 뭐든 하겠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요. 하루 3,000원.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일요일, 시장 뒤 벤치, 박술래 사장님이 김밥을 건넸어요. 아가씨, 짐이 너무 무거워 보여요. 혼자 지기엔 너무 무거워요. 미선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에 온 후 처음 울었어요. 다 털어놔요. 여기선 아무도 몰라요. 미선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박진우, 폭력, 유산, 정의, 살인, 도망, 교직 상실. 김밥집 주인이 미선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는 살아남았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당신이 그 남자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생존자. 미선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1976년 시장 아이들 방과 후였어요. 노점상 아이들이 미선 주위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읽어요? 미선이 상자를 책상 삼아 글자를 가르쳤어요. 하늘 천, 땅지. 아이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선생님은 진짜 선생님이에요? 한때 그랬어. 왜 그만뒀어요? 삶이 때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걸 빼앗아 가거든. 다시 할 수 없어요? 미선이 멈췄습니다. 왜 안 돼? 박진우는 죽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없다. 1979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합격. 28살이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경쟁했죠. 합격했습니다. 낮에는 김밥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4년 후 교육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1979년 12월 관악초등학교. 김미선 선생님, 우리 학교로 오시겠어요? 교장이 제안했습니다. 1학년 담임이에요.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겠습니다. 32이 된 미선이 다시 교단에 섰어요. 30명의 아이들, 찢어진 교복, 더러운 얼굴, 하지만 빛나는 눈. 제 이름은 김미선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1980년 3월 관악초등학교 복도. 김미선 선생님, 낯선 여자였어요. 50대, 백발이었죠. 누구세요? 저는 박경희입니다. 박진우의 누나예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박진우, 5년 만에 듣는 이름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조카 이야기를 해야 해서요. 조카? 진우가 아이가 있었어요. 정희랑. 폭탄이었습니다. 정희가 임신했었어요? 죽기 전에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맡기고 그 땅으로 갔던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저희 어머니가 키웠는데요. 어머니가 지난달 돌아가셨어요. 저는 암이에요. 이제 케어할 수 없어요. 미선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왜? 법적으로 선생님이 진우의 배우자셨으니까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제가 그 남자 아이를 저를 죽이려 했던. 박진우의 누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는 죄가 없어요. 4살이에요. 주차장, 낡은 차가 있었어요. 뒷좌석에 작은 아이가 앉아 있었죠. 검은 머리, 큰 눈, 미선을 봤습니다. 웃었어요. 그 미소, 박진우의 미소였어요. 이모, 저 아줌마 누구예요? 선생님이야. 너를 돌봐주실 거야. 미선이 다가갔습니다. 쪼그려 앉았어요. 안녕. 이름이 뭐니? 박성훈이요. 성훈아, 나는 김미선이야. 앞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 매일 박진우의 얼굴을 보면서. 하지만 아이의 눈을 봤습니다. 겁먹은 눈,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눈. 미선도 그랬어요. 박진우에게 버려질까 두려워했었죠.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살 거야.
1980년 4월 미선의 집. 탄광에서 평생 일하셨던 아버지와 빨래일로 미선을 키우셨던 어머니가 성운을 반겼어요. 우리 손자 왔구나. 어머니가 떡을 꺼내셨습니다. 할머니, 저 진짜 여기서 살아요? 그럼, 너 방도 있어. 4살 성운이 처음으로 진짜 웃었어요. 6개월 후, 이모, 박이모는 언제 와요? 박경희, 암으로 돌아가셨죠. 성운아, 이모는 하늘 날아갔어. 성운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어요. 이미 미선의 집이 됐거든요. 1980년 7월 법원. 김미선 씨 정말로 입양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30살이 된 미선이 성운을 봤어요. 법정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죠. 네, 확신합니다. 박진우 씨가 그 아이 생물학적 아버지인 거 아시죠? 압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운, 이제 이성운입니다. 1985년 관악초등학교 새 수학 선생님이 왔어요. 이준호, 36살이었죠. 전주에서 정근 왔다고 했습니다. 온화했어요. 김미선 선생님이시죠? 교무부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악수했어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움찔했어요. 남자 손이 여전히 무서웠거든요. 1년 후 병원. 9살 성운이 맹장염에 걸렸어요. 수술이 필요했죠. 미선이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준호가 서 있었어요. 준호 선생님? 여기는 왜?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실까 해서요. 괜찮습니다. 혼자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있을게요. 미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남자가 이렇게 친절할 수 있구나. 1987년 미선의 집. 저녁 식사였어요. 미선, 11살 성운, 이준호. 미선, 성운. 물어볼 게 있어요. 이준호가 긴장했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성운이 먼저 대답했어요. 아저씨가 우리 아빠 될 거예요? 내가 원한다면, 그리고 엄마가 허락한다면. 성운이 미선을 봤습니다. 미선이 눈물을 흘렸어요. 네, 가족이 돼요. 1992년 성운 16살. 엄마, 진짜 아빠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성운이 출생증명서를 들고 있었어요. 박진우, 이 사람이 제 아빠죠? 도서관에서 신문 찾았어요. 41살이 된 미선이 주저앉았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이 순간, 성운아, 진짜예요? 진짜 친엄마를 죽였어요? 엄마도 죽이려 했고요. 미선이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6살 성운이 울었어요. 저는 괴물의 아들이에요. 아니야. 미선이 성운을 안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너를 키운 사람의 아들. 너를 사랑한 사람이. 하지만 그 사람 피가 제 안에. 피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사느냐야. 그날 밤 중학교 수학교사인 이준호가 성운과 둘이 마당에서 이야기했어요. 별빛 아래서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미선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성운의 얼굴이 밝았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공식 입양하고 싶대요. 아빠 성도 쓸 수 있게요. 그래도 돼요? 물론이지. 1993년 이성운. 성도 바뀌었습니다. 2020년 팬데믹. 44살이 된 건축가 성운이 제안했어요. 엄마, 유튜브 해봐요. 엄마 이야기 사람들이 들어야 해요. 누가 늙은이 이야기를 듣겠니? 다 들어요. 희망이 필요해요. 엄마처럼 이겨낸 사람 이야기. 2024년 오늘 73 미선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선입니다. 올해 73이에요. 오늘은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전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심호흡했어요. 1975년 5월 15일. 제 남편이 저를 3시간 동안 때렸습니다. 그리고 2층 계단에서 던졌어요. 카메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계속 말했어요. 50년을 숨겨온 이야기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미선이 카메라를 봤습니다.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서예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아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교직도, 꿈도, 믿었던 사람들도.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탄광 노동자 아버지가 저를 서울로 데려가셨고 김밥집 주인 박순례 사장님이 일을 주셨어요. 32에 다시 교사가 됐죠. 그리고 제일 놀라운 일은요. 저를 죽이려 했던 남자의 아들을, 4살 성훈이를 제 아들로 키운 거예요. 지금 그 아이는 44살 건축가가 됐습니다. 새 아이의 아빠고요. 재혼한 남편 준호와는 37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딸 수진이는 소아과 의사가 됐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어요. 김미선 할머니의 채널 다시 시작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